약간 이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인도하고 버스 승강장, 도로하고 높낮이가 규정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시설물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버스 기사분들이 좀 약간 솔직히 말하자면 급한데 안 태우려고 하죠. 요금 지원해 주시는 거 좋기는 한데 실제로 좀 사용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버스 운행 부서가 따로 있고 도로하고 인도 또 격차 다른 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계속 개입을 하고 있는데 단시간 내에 이게 바뀌진 않죠. 영국의 경우 장애인 접근 가능 버스 비율이 약 99%라고 하는데요. 와, 네. 버스 내부에 안전바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거의 100%에 달한다는데요. 슬로프가 수평으로 펼쳐지거나 약간의 경사만 지도록 고도와 차도의 단차가 적당해 보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타시네요. 그럼요. 세부 기준 같은 거는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지자체 쪽에서 이제 정류장이나 이런 걸 설치하다 보니까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또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버스 기사 인식 관련해서 뭐 개선할 정책이나 방안 이런 것도 있나요, 혹시? 교통약자 서비스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좀 법을 개정을 하기는 해서 올해 1월에 시행된 거여서 이제 아마 올해부터 이제 듣기 시작하실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버스 요금이 지원되긴 하지만 버스를 탈 수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저상버스가 무색한 정류장의 열악한 환경이 하루빨리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는 것으로 변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애인 버스 요금 지원 사업은 참 취지는 좋았어요. 근데 막상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버스를 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상행정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건데 버스 요금 지원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거고 운행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거고 또 정류장 환경 조성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실시를 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애초에 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다 점검하고 준비가 됐어야 하는 건데 이제 와서 뭐 여건이 되지 않는다, 단시간 내에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황당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버스 운전 기사를 대상으로 한 교통약자 서비스 의무 교육을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너무 늦어도 늦은 거 아닌가 싶거든요. 맞습니다. 저상버스가 도입된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요. 아직도 버스 기사분들의 인식이라든지 버스 정류장의 환경은 걸음마를 떼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잘 환경이 갖춰져서 이제 장애인도 좀 편리하게 그 버스 요금 서비스 이용하면서 버스 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 수어 배우면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항상 아내 건강 걱정해서 매일 하는 등산. 등산. 한국 수어로 어떻게 할까요? 지난번에 산 수어 배웠는데 기억하시나요? 산이요? 네. 맞아요. 이렇게. 산. 이렇게? 산 높은 산. 산이라는 수어인데요. 한쪽은 산이라는 수어를 하시고 걸어서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걸어서 올라가는 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올라가시잖아요. 걸어서 올라가는 산, 등산. 자, 한국 수어 등산까지 배워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11시 10분 또 사랑 가득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각장애인 보행에 도움을 줘야 할 때의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갑자기 손을 뻗으면 시각장애인은 놀랄 수 있습니다. 곤란해 보인다면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먼저 물어봐 주세요. 시각장애인을 도와주는 경우 뒤에서 밀거나 옷을 잡아당기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지팡이는 비장애인의 눈과 같은 존재이고 갑작스럽게 잡으면 놀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보행에 도움을 주실 때에는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보다 반보 앞에 서서 팔꿈치를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물이 빠르게 불어나면서 지붕만 겨우 보이고 하우스도 그 흔적만 남았습니다. 물이 들어찬 곳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저지대 줌사태 발생 등에 대비해 마을 회관 등으로 멀쩡한 세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결국 울음이 터집니다. 긴급 대피했으며 이 가운데 1,600여 명은 아직 집에...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보궐 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10분 시작됐습니다. 심사 40분 전 법원에 도착한 김 여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되는데 김 여사가 구속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되는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25일에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경제 협력 등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함께 안보 관련 의제도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포스코 ENC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로부터 산업재해 관련 대책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된 것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악의 법치 능욕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여론이 나쁘지 않다며 정의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맞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12시 뉴스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전 시작됐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예정입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자, 김건희 여사 구속심사 비공개로 진행이 됐군요. 심사는 끝이 났습니까? 네, 심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심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21호에서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검 조사 때 10분 지각했던 김 여사 구속심사에는 40분 먼저 도착했습니다. 검정 정장 차림으로 나온 김 여사는 명품 시계 왜 사달라고 했나와 같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는데요. 특검팀이 김 여사에 적용한 혐의는 3가지입니다. 우선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특검은 김 여사 혐의가 시장경제 질서와 정당 민주성, 정교분리 원칙 등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측근들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김 여사 본인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주지 않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김 여사는 적용된 혐의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요. 또한 건강이 좋지 않아 도주할 우려가 없고 휴대전화가 이미 압수돼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올 예정입니다. 만약 구속이 된다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특검이 김 여사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가 오늘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합니다. 김 씨는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데요. 자신이 관여했던 렌터카 업체가 대기업과 금융권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웠다는 게 주요 의혹입니다. 김 씨는 그동안 베트남에 머물러 왔습니다. 김 씨는 김 여사 구속심사를 받는 날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특검팀은 공항에서 즉시 체포할 예정입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오늘 오전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검팀은 2023년 7월 순직 해병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습니다. 임 의원이 이른바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당시 상황 전반을 알고 있을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임 의원이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특검은 이른바 나토 순방 목걸이 외에 고가 시계 상자와 정품 보증서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사업가가 시계를 산 건데 김 여사가 순방 때 필요하다고 해서 사줬고 뇌물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배지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 인척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여성용 고가 시계 상자. 상자 안에 시계는 없었지만 정품 보증서는 남아 있었습니다. 특검팀은 최근 사업가 A씨가 시계를 구입한 걸 확인하고 소환 조사했습니다. A씨는 특검에서 이 시계를 직접 사서 김 여사 측에 건넸다고 진술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5월에서 6월쯤 김 여사를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직접 만났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가 순방처럼 해외에 나갈 일이 있을 때 시계가 필요하다며 구매를 부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 나가는데 뭐 시계도 필요하다 뭐 이래서 알았다 그럼 내가 싸게 사니까 구매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뇌물이 아닌 대리 구매였다는 겁니다. 이 시기는 나토 순방 직전인데 시계 주문 제작에 시간이 걸려 9월에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 가격 5천만 원대 시계를 브랜드 주요 고객이라 3천만 원대에 구입해 김 여사에게 건넸다고 했습니다. 시계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A씨는 발신자 제한 번호, 즉 비화폰으로 추정되는 전화로 김 여사 측과 연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락은 유경 씨 통해서 와요. 네, 시계 사고 싶다고 한 것도 유경을 통해서 온 거예요? 네. 그때 만났다니까요. 영부인을. 다만 A씨는 김 여사 측으로부터 시계 구매 대금을 돌려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로 확정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초청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합니다. 동맹 현대와 같은 안보 의제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공조, 관세 협상 후속 논의 등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25일로 확정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초청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첫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이뤄지게 됐습니다. 실무 방문 형식으로 두 정상은 백악관에서 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변화하는 국제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하여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협상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은 안보 관련 의제 등이 폭넓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관세 협상 후속 조치도 논의될 거로 보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번 방미 일정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합니다. 대통령실은 경제사절단 동행 여부와 관련해 같이 갈 의사가 있다면서도 실무 논의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셔틀 외교 재개 등 여러 교감 속에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대책 보고를 받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산재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조치 등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일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오늘 오전 포스코 ENC 본사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주 포스코 E&C가 시공하던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의식을 잃은 사고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바탕으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가 인천 송도 포스코 E&C 본사와 하청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청업체 소속 30대 미얀마 노동자가 사고를 당한 지 여드레 만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건설면허 취소 등 검토 지시가 나온 지 엿새 만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엔 경찰과 근로감독관 등 70여 명이 투입돼 안전점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누전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도 포스코 그룹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지방노동청과 수사 쟁점 사항들을 공유하는 긴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노동부는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1시 반쯤 광명 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작업자는 지하 물웅덩이에 있는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포스코 E&C 시공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4명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광복절 특별사면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을 겨냥해 최악의 법치 능욕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여론이 나쁘지 않다며 정의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맞섰습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국민 여론을 무시한 보은사면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민생과 무관한 정치사범에게 무더기 면죄부를 줬다며 최악의 법치 능욕 사건으로 기록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법 집행의 일관성을 훼손했는데 국민 주권 정부를 자임할 수 있겠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면에 대한 여론이 크게 나쁘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오히려 조국 전 대표 일가족이 도륙된 상태였다며 민생과 국민 통합의 가치를 둔 사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뒤틀린 정의를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거라며 조 전 대표의 복귀를 계기로 검찰 등 개혁 완수에 나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혁신당은 내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조 전 대표 복귀 이후 당의 진로를 논의합니다. 다만 민주당과의 합당설에 대해선 검토한 바 없다며 내년 지방선거 압승을 목표로 민주당과 호남에서 경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두고 민주당은 구속수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가 특검 수사 도중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정황도 있다며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4일간 연속으로 지역별 합동연설회를 개최합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김문수, 장동혁,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연설에 나서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와 찬성파 간 신경전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전당대회 방해 논란으로 당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전한길 씨는 오늘 연설회에도 참석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대표적인 숙박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입점업체들의 갑질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입점업체들이 돈을 주고 미리 산 쿠폰을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환급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건데 공정위는 과징금 총 15억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용자 수가 각각 400만 명과 300만 명을 훌쩍 넘는 숙박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 2017년부터 입점업체인 숙박업소 업주들에게 광고와 할인 쿠폰 결합 상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앱 상단에 숙박 상품을 노출할 수 있는 광고를 구매하면 쿠폰을 패키지로 얻는 상품입니다. 광고 상품을 사지 않으면 어플에서 눈에 전혀 띄지 않는 곳에 배치되기 때문에 광고 상품을 사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패키지 상품은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상당이었는데 이 중 쿠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게는 약 30%. 400만 원짜리 상품을 사면 쿠폰 값이 120만 원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쿠폰 유효기간 안에 쓰지 않으면 2월도 보전도 없이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소멸시켰습니다.
쿠폰 사용 기간은 야놀자가 길게는 2달, 여기어때는 단 하루였습니다.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엔 쿠폰 유효 기간이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돈인데 환불을 해주든가 이호를 시켜주든가 해야 되는데 요즘 영업도 어려운 일정인데 소상공인들을 갖다가 착취하고 있다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이들 업체가 소멸시킨 쿠폰은 총 370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쿠폰 가액을 환급하거나 이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건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각각 과징금 5억 4천만 원과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인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유예를 90일 더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소식에 들썩이던 국제 금값은 트럼프의 금 무관세 발표에 다시 진정세로 돌아섰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합의한 관세 유예 종료 시한을 몇 시간 앞두고 90일 동안 관세를 미루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지난달 스웨덴에서 열린 미중 3차 고위급 무역협상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한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30%, 중국은 10%로 각각 내린 관세 인하 조치는 11월 초까지 연장됐습니다. And we'll see what happens. They've been dealing quite nicely. The relationship is very good with President Xi and myself. 미국과 중국은 무역협상 타결을 위한 후속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He asked for a meeting, and I'll end up having a meeting before the end of the year, most likely, if we make a deal.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수입하는 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앞서 미 세관이 1kg 금괴에도 관세를 매긴다는 보도가 나온 뒤 금값이 급등하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지자 트럼프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겁니다. 금에 대한 무관세 소식에 국제 금값은 오늘 다시 하락하며 진정세로 돌아섰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다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특히 영토 문제와 관련해 무력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리 이화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 1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 간 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미국 알래스카에서 전격적인 휴전 협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에 패싱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겁니다. Ultimately, I'm going to put the two of them in a room. I'll be there or won't be there. And I think it'll get solved. 푸틴 대통령에겐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할 거라면서 건설적인 회담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요구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영토 교환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협상 내용을 우크라이나와 유럽 등에 함께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If it's a fair deal, I'll reveal it to the European Union leaders and to the NATO leaders and also to President Zelensky.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을 장악하고 있는 러시아는 종전 조건으로 2014년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무력으로 국경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Перше, суверенітет і територіальна цілісність України мають поважатися. Друге, питання щодо війни проти України мають вирішуватись тільки за участі України. 트럼프 대통령은 미러 정상회담 이틀 전인 오는 13일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유럽 정상들과 미리 화상회담을 열고 이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의에는 나토 사무총장도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과 안전 보장, 러시아 압박 필요성 등을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철강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철강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료인 코크스를 생산하는 곳인데 북미 최대 규모입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흰 연기를 내뿜던 공장에서 잿빛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공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현장에 있던 차량도 전부 타버렸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오전 10시 반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인근의 철강 소재 생산 공장에서 여러 건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최소 1명이 숨졌고 10명이 다쳤다고 현지 구조당국이 밝혔습니다. 또 1명이 폭발 잔해 속에 갇힌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My whole thoughts go to the families. They've lost someone today, and it's just absolutely tragic. And now I grieve for these families. 아직 정확한 폭발 원인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2개의 코크스 생산 장치가 관련됐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석탄을 가공해 만들어지는 코크스는 철 생산의 필수 재료입니다. 이 공장은 최근 일본 제철에 매각된 US 스틸 제조단지 중 일부로 코크스 공장으로는 북미 최대 규모입니다. 해당 지역 보건당국은 유독가스가 퍼져나가는 걸 우려해